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케어윤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주간 칼럼을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볼 칼럼 제목은 인지적 편향이 세계를 보는 눈 가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지? 하면서 후회했던 경험이요? 누구나 있죠. 저도 물론이고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정말 이상한 판단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맞아요. 오늘 칼럼이 바로 그 생각의 함정,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인지적 편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작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무려 스위스 정보기관의 어떤 깜짝 고백으로 문을 열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이야기를 실마리 삼아서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개념이 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발단으로 한번 가보죠. 칼럼이 이야기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에요. 네. 냉전이 끝나고 뭐랄까 세상이 아주 낙관적이었던 시대죠. 맞아요. 스위스 정부가 이제 큰 전쟁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심지어 도로랑 터널에 설치해뒀던 폭발물까지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죠. 칼럼에서는 바로 그게 인지적 사각지대에 빠진 대표적인 예시라고 짚고 있어요. 인지적 사각지대요? 네, 당시에는 역사의 종말 이런 말까지 유행했으니까요. 이제 인류는 영원한 평화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다들 굳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고요. 그렇죠. 결국 스위스는 뼈아픈 오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진짜 드라마가 시작돼요. 보통 이러면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스위스 연방정보국 FIS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간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와, 그러고는 아예 인지적 편향에 대한 공식 매뉴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일종의 생각 사용 설명서를 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틀렸다는 반성문을 쓴 게 아니거든요.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조차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즉,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몇몇 사람이 부주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뇌의 어떤 기본 설정값 같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서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 매뉴얼에서 경고한 편향 중에 칼럼이 핵심적으로 꼽은 5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집단 사고, 그룹 띵킹입니다. 집단 사고. 이건 아주 간단해요. 회의 시간에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나 혼자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있죠. 내 생각은 좀 다르더라도 그냥 집단의 흐름을 깨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동조하는 경향이죠. 다들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고요. 스위스 정보기관에서도 분명 누군가는 정말 이 평화가 영원할까? 의심했을 텐데 그 전체적인 낙관론에 그냥 휩쓸려 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 두 번째 함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앵커링입니다. 우리말로는 단 내림 효과라고 하죠. 앵커링이요? 그 배가 닻을 내리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배가 앵커, 즉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 고정되잖아요.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처음 접한 정보가 닻이 돼서 그 후에 모든 판단을 그 주변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백화점 가격표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정가 100만 원을 먼저 보고 특별 할인가 70만 원을 보면 굉장히 싸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사실 70만 원 자체는 비싼 걸 수 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첫 정보가 강력한 기준점, 즉 앵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위스의 앵커는 베를린 장벽 붕괴 같은 역사적 사건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첫 진상이 너무 강력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작은 분쟁 신호들은 애써 무시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편향이랑도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확증 편향. 네, 맞습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편향 중 하나예요. 하하. 한번 어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골라서 보고 반대되는 정보는 저건 가짜뉴스야 하면서 외면하는 경향이죠. 요즘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 영상을 하나 보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비슷한 영상들을 끝없이 추천해 주잖아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똑같은 목소리만 가득한, 뭐랄까, 에코 챔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집단 사고, 앵커링, 확증 편향. 이게 서로 맞물리면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오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편향들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의 효과를 막 증폭시켜요. 아,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강력한 앵커가 있고, 집단 사고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하고, 확증 편향 때문에 그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찾게 되고, 이건 거의 완벽한 오판의 레시피죠. 정말 생각의 재난이네요. 그럼 네 번째 편향으로 넘어가 보죠. 미러 이미징. 이건 좀 생소한데요? 말 그대로 세상을 거울 보듯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거울 보듯이요? 네, 나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도 당연히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가정하는 오류죠. 아, 나라면 이럴 텐데 저 사람도 당연히 그렇겠지 하는 거요. 맞아요. 하지만 문화도 역사도 가치관도 전혀 다른 상대방은 내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스위스도 우리처럼 다른 나라들도 평화를 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진 않았던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존자 편향이군요. 이건 성공 신화와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성공한 케이스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 뒤에 쓰러져간 수많은 실패자들은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왜곡입니다. 아, 가장 유명한 예가 스티브 잡스로 대학을 중퇴하고 성공했으니 대학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죠. 네네. 성공한 극소수의 생존자만 보고 똑같이 대학을 그만뒀지만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위스도 전쟁 없이 평화롭게 번영한 생존한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서 이게 미래의 유일한 모델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생각의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집단 사고, 앵커링, 확증 편향, 미러 이미징, 그리고 생존자 편향. 정말 하나하나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데요. 네, 근데 칼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인지적 편향이 단지 스파이나 외교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지적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죠. 네. 이 부분이 아마 칼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일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더 지혜로워진다고 믿잖아요. 물론 그렇죠. 연륜과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칼럼은 바로 그 풍부한 경험이 역설적으로 아주 강력한 앵커나 확증 편향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어쩌면 그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너무 강력한 닻이 되어서 지금의 새로운 파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칼럼에서 세 가지 조언을 제시하죠.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적 겸손을 갖추는 겁니다. 지적 겸손. 이게 자칫하면 나이 들어서 자신감 없이 살라는 거냐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칼럼에서 말하는 지적 겸손은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 자신의 경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지식을 더해서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자세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낯선 최신 기술도 배우고 손주 세대와 진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칼럼은 설명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라는 컵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다 뭐 그런 말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 조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확증 편향의 덫을 경계하라는 것. 이건 앞서 말한 유튜브 알고리즘과 직결되는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내가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나를 찾아오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특히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내 입맛에 맞는 정보, 그러니까 나의 기존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컨텐츠만 골라서 배달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편협한 시각에 갇히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도 훨씬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 칼럼은 심지어 이런 확증 편향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를 당하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정말요? 생각해보세요.
사기꾼들은 절대 쓴소리를 안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죠. 당신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고수익 정보입니다. 처럼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 욕망과 생각에 딱 들어맞는 정보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라는 생존자 편향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은행 예금 금리가 10%가 넘던 시절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최고의 재테크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 어떤 아파트를 사서 큰 돈을 벌었던 성공 경험이 2026년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통할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럼에 아주 재미있는 훈련법을 하나 제안하죠. 반대로 생각하기 연습이요. 네, 스위스 정부기관 매뉴얼에서도 강조했다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나는 은퇴 후에 무조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만약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면 어떨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아,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이렇게요? 네, 그렇게 반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최고의 지혜라고 칼럼은 강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위스 정보기관에서 시작해서 5가지 인지 편향, 그리고 시니어 세대를 위한 3가지 조언까지. 결국 이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2026년처럼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과거를 통해 쌓아온 단단한 경험과 그 경험조차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말랑말랑한 지적 겸손의 조화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적 겸손의 조화. 네,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박물관에 그냥 전시해 두는 게 아니라 겸손과 유연함이라는 기름을 계속 쳐서 새로운 시대에도 잘 작동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는 지혜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네요. 오늘 우리는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인지적 편향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스위스 정보기관의 거대한 실패담에서 시작해서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나눠봤네요. 칼럼은 주로 시니어 세대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생각의 함정은 나이나 세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하루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100%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스위스 정보기관의 요원처럼 그 생각의 반대편에 서서 한번 스스로를 반박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단 한 번의 생각 뒤집기가 당신이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